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 회의에서의 금리지속 인상기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소비 감소와 자동차 구매 급감 등 미국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지난달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따라 현대와 기아차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 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적해낼 방침입니다. 지난해 이민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 수가 대폭 감소해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 회의에서의 금리지속 인상기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차기회의에서 기준금리 지속 인상이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적절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연준은 6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라는 점에 주목해 전원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 0.75%포인트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0.75%포인트 인상 후에도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와 향후 통화긴축 정도는 추가로 수집될 경제 전망 등 자료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지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휘발유값 하락의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향후 급등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휘발유 소비 감소와 자동차 구매 급감 등 미국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지난달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0.8% 증가해 6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전월 대비 0.1%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지만 소비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급감한 것이 소매 판매가 둔화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주유소 매출은 전월보다 1.8%, 자동차 및 부품 대리점 매출은 전월보다 1.6% 각각 떨어졌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자동차에서 아낀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에 힘입어 인터넷 판매는 전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살짝 꺾이기는 했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휘발유 판매의 경우에도 전월보다는 줄었지만 유가가 낮았던 전년 동월보다는 39.9% 급증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따라 한국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판매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간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 신규 차량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집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또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도 북미 생산품이어야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의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 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적해낼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작업은 노동부와 검찰,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 9천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소기업청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감자 및 사망자에게 특별 실업수당이 지원됐고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겼습니다. 또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1,500명이 기소되고 45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SBA 한라인 신고 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 8천 건으로 폭증했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자료 없이 신청자의 서명만으로 주당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 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오는 9월 8일 시작되는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던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022년 가을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교내 미접종 학생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주 실시했던 무작위 진단검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일 학생들이 제출했던 등교 전 건강상태 보고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의 경우 교내 착용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권고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복귀 시점인 확진일 6일차부터 10일차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교내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성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립학교 체육리그 등 교회 활동 참여를 위해선 백신 접종이 요구됩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8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5일 2억 3,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8월에도 최대치의 수령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추가 혜택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의 모든 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19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의 카운티는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에 긴급 추가 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추가 지급은 이미 확보된 연방 자금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푸드스탬프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푸드스탬프처럼 공인된 소매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푸드스탬프 혜택은 다음 달로 유월됩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나란히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2년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뉴저지는 2위, 뉴욕은 3위로 평가됐습니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생활비와 구직기회, 교육 및 의료, 안전, 레크레이션 및 날씨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매사추세츠주가 차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교육 및 건강 여건 부문 1위, 안전 부문 4위, 삶의 질 부문 6위로 평가되며 총 62.65점을 얻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는 안전 부문에서 1위, 교육 및 의료 부문에서 5위, 삶의 질 7위 등으로 평가돼 총점 62.01점으로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는 생활비 부문에서는 48위로 전국 최하 수준이고 경제도 39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체 1위에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뉴욕은 삶의 질 부문에서 1위, 안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전체 3위로 평가됐습니다. 교육 및 의료에서는 16위로 다소 낮았고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부문은 각각 46위와 37위를 기록해 최하 수준을 평가받았습니다. 나머지 상위 10개 주는 아이다호, 버지니아, 뉴햄프셔, 플로리다, 와이오밍,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지역으로 꼽힌 주는 미시시피가 차지했으며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아칸소, 뉴멕시코 등이 최하위 5개 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이민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 수가 대폭 감소해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집계한 연방회계연도 기준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54명으로 이 기관이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추방 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이후 반전돼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6년 118명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0명, 2018년 154명, 2019년 174명으로 3년간 다시 조금씩 증가하다 2020년 들어 116명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추방된 한인을 거주하던 주별로 나눠보면 2020년 33명, 2021년 11명으로 각각 집계된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이 두 번째로 2020년 14명, 2021년 3명으로 텍사스가 그 다음으로 2020년 8명, 2021년 6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1년 추방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2,7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PCB뱅크 지주사 PCB뱅콕이 금융전문 매체 뱅크디렉터 평가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뱅크디렉터는 지난 2017년부터 미국은행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 그리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등을 종합평가해 300대 은행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평가 전문지입니다. PCB는 이번 조사에서 미국 내 한인은행은 물론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국 메이저 은행들을 모두 제치고 뜻깊은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PCB는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2분기 현재 총 자산 규모는 23억 4,456만 달러로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전년 동기 대비 13.8%나 증가했습니다. 총 예금고는 19억 9,7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나 늘어났고 대출의 경우 18억 4,2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수익성의 핵심 척도인 순이자 마진도 전년 동기 3.83%에서 4.01%로 개선되는 등 상장은행 가운데 눈에 두드러진 실적과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PCB의 헨리 김행장은 뜻깊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PCB뱅크를 성원해주는 모든 고객들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PCB 직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PCB는 현재 총 13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부 중심에서 중부와 동부로 영업망을 확대 중에 있고 오는 8월 2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지점 오픈에 이어 텍사스주의 달라스와 캐롤턴 지점을 9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플로리다 데스틴 해안 일대 하늘을 찢어놓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물기둥이 어제 오전 7시경 페넨들로 알려진 에메랄드 해안가에서 목격됐습니다. 물기둥은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와 하부의 더운 공기층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알려졌는데 폭풍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과 수증기로 형성된 물기둥은 하늘로 수백 미터까지 치솟으면서 바다의 토네이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물기둥이 바다에서 소용돌이치는데 상층부에선 거대한 회색 구름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에선 하늘을 찢어놓을 듯이 번개가 칩니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해안을 따라 강한 폭풍이 발생하면서 물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물기둥 현상이 목격된 직후 인근 지역에 특별 해양경보를 발령하고 수영과 보트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물기둥 현상은 플로리다 페넨들 지역에서 올 여름에만 5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이달 5일 메릴랜드에서 발생했던 물기둥은 체서피크만의 스미스 섬을 휩쓸면서 가옥을 여러 채 파괴했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섬 주택들이 폭격을 당한 듯 무너져 잔해가 널려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인 체인얼리시스는 북한 연계 해커들이 디파이 시스템에서 올해에만 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절취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된 암호화폐 가치는 19억 달러로 디파이 시스템에서 이뤄진 암호화폐 절취의 상당수는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킹 단체로 지목되는 라자루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인얼리시스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 관련 단체가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절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미지급 환급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 이자율은 3분기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1분기에 3%보다 3%포인트가 더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627만 건으로 4,900만 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 투고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뉴욕주 올버니 법원은 어제 뉴욕주 공직윤리 합동위원회에 수익금 환수 명령에 제동을 걸고 쿠오모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환수 명령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큰 인기를 얻고 2020년 10월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을 펴내면서 수익금으로 51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뉴욕주 공직윤리 합동위원회는 쿠오모 당시 주지사에게 비망록 출판을 승인해주면서 주 당국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는데 쿠오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수익금 반환을 명령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도로안전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 정부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습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첫 위반 시 기존 $500였던 벌금을 $750에서 $1,000로 인상하며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최고 $3,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